안녕하세요. 나주겸입니다.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1월 마감하는 날이 끝났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2월입니다. 오늘은 일단 차트부터 보고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2220이라고 말씀드렸죠. 2220에서 이 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안착하는 걸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버슈팅이 나오는 갭상승을 하는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매도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갭상승을 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가가 떴어요. 이제, 미증시가 좋았고, 미증시가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증시가 우리 증시를 지금 따라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지금은 반대로 우리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미증시가 그대로 갑니다. 그럼 오늘 우리 증시가 보합권에 있었기 때문에 미증시도 보합권에 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일 되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야? 그거는 오늘의 수급의 흐름을 보면 아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캔들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캔들이 하락형 캔들이 아닙니다. 아직 하락형 캔들이 아니고 오늘 갭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갭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냥 메꿔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메꿔줬다고 생각하고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아래쪽에 꼬리를 살짝 달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수준이 됐기 때문에 예상했던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예상했던 그림이 나왔으면 이제 내일 여러분이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내일 확인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미 증시가 오르거나 보합권 아니면 강보합권으로 시작했을 때 국내 증시가 살짝은 떠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요 라인을 넘어서 마감을 하는지 요거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라. 요 2200, 지금 2220 정도 될 거예요. 2220선 위에서 안착을 해서 마감을 하는지가 이제 다음 주라든지 다음 달에 그 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봉을 마감을 했으니까 주봉을 본다 그래도 주봉도 지금 딱 막힌 그림이죠. 주봉도 막힌 그림이고 월봉도 한번 볼게요. 월봉상으로는 이미 추세를 갖다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올 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려올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려올 때 여기 1185선입니다. 이제는 1170선을 갖다가 뚫었을 때 그 라인이 이제 어디로 일봉으로 보시면은 요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라인 차트상으로 보면 요 정도 라인까지는 지금 내려올 수가 있다. 요 정도 라인에서 요 정도 라인까지는 일단은 조정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보고 수급의 흐름이 혹시나 바뀐다고 했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라인 자체로다가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 약간 뭐 길게 보면 요 정도 반통 그러니까 여기 양봉 나왔던 이 긴 봉의 반 정도를 잘라서 보시면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충분히 올 수 있다. 그거는 하지만 예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락 추세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나오고 종가 자체들이 요 안에서 마감을 한다고 하면 뭐 아래 꼬리를 달고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다시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럼 상황은 어떠냐? 이렇게 주가가 내렸는데 오늘 갭이 떴는데 그럼 갭 상승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갭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2% 이상 갭 상승이 했으면 저는 일단 매도로 하고선 또 비중을 살짝 줄여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지 않고 내려와도 이 라인은 지켜주겠구나. 수급의 흐름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명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명절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거를 매수하는데 약간 소극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분명히 들어왔었는데 마지막에 마감할 때 보면 개인들 물량이 다 빠져나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려면 이제 요거를 시장 종합을 보고선 판단을 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갭상승을 해가지고 내려오긴 했지만 뭐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약보합,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은 제가 거래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2220선을 갖다 안착을 해줄 수 있는지 말 그대로 지금 2200은 넘었어요. 근데 2200이라는 거는 라운드 피겨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 추세 라인 상으로는 2220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까지 정확하게 오늘 갭상승을 했었고 그 아래서 거기서 살짝 움직이는 거 보다가 내려오는 거 보고선 매수보다는 약간 이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매수를 갖다가 조금 조심해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를 많이 안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이제 종목들을 돌아가는 거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켜주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반도체 대장주가 지금 삼성전자만 오르고 안 오른 종목들 많아요. 반도체 부품주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 발표도 남겨두고 있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삼성전자가 그냥 버텨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급락을 한다든지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떨어진 게 아니고 매수세는 그대로 있지만 공매도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매수를 이제 개인을 갖다가 어느 정도 털어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 야간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장 끝날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다가 지금 마감을 한 거고 아마도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뭐 살짝 아래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한 번 슈팅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 하락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차이나 쇼크 중국의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데 실적들이 이미 안 좋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실적들이 점점 안 좋게 나오고 그 장기화가 되고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중국의 경기에 의해서 아시아 증시가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위험 요소로 남아 있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도 브렉시트를 갖다가 이제 이유를 갖다 탈퇴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반대를 해서 노브렉시트로다가 상황으로다가 가게 하려고 하는 뭐 국민투표도 한다고 하고 아니면은 노딜 블랙시트를 갖다가 만들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은 안정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실업률 변동지수를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실업률이 좀 더 개선이 됐기 때문에 유럽 증시에도 아무래도 영향은 뭐 크게 악재의 영향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2월 말에 아시아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2월 말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대북주를 사야 될 때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대북은 지금 그냥 순환을 하고 있을 뿐이지 대북을 갖다가 뭐 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얘기가 나온 것도 없고 아직 뭐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비핵화가 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이제는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사업이 실행이 되거나 이런 게 안 나온다고 하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올라와서 아 이제 이벤트가 있으니까 요것 때문에 밀리지 않고 있는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단타를 친다고 해도 순환 매식으로 단타 치고 바로 빠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도 그러면 호재거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주가는 내려갈 때 그때 다시 잡으면서 실제로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그때 돼서 골라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뭐 아주캐피탈이라는 종목을 어제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도 이미 거기서 투자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런 종목들을 많이 봤어요. 뭐 드라마가 개봉하기 전, 이제 하니까 요것 때문에 오를 것이다. 뭐 아니면 영화가 이제 개봉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오를 것이다. 근데 막상 이게 주가가 오르는 거를 계속 살펴봤을 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대로 말씀드렸을 때 개봉을 하기 전까지는 약간 거품이에요. 그리고 근데 올라왔어. 개봉하기 전에 이미 올랐어요. 그럼 무조건 개봉하면 흥행을 하건 말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안 오르고 있는데 개봉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요. 근데 흥행 성격이 좋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간다. 뭐 예를 들면은 약간 실질적으로다가 반영을 받고 있고 이슈화가 되고 할 때 올라간다는 거죠. 예전에 BTS 같은 경우도 이미 미국 진출을 했고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가시거리가 되면서 그 뉴스화가 됐을 때부터 더 큰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약간 미리 주가가 오르는 거는 좋은 게 아니고 약간 설레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품이 끼는 거니까 너무 설레발을 치면 그냥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대로 샜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10원대에 지금 거의 저점 그동안에 최근 들어서는 가장 저점대를 갖다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를 하면서 어쨌든 달러가 조금은 더 내려갈 수 있는 1110원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는데 2220을 갖다가 내일 안착을 해주는지 좀 전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림을 설명해 드렸던 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오늘은 매도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이렇게 매도세로 돌아섰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현물이랑 선물을 같이 해서 해지를 하는 게 아니다. 선물하는 사람은 선물만 하고 현물하는 사람은 현물만 해요. 근데 이 선물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주식에 관련된 선물일 수도 있고 상품에 관련된 선물일 수도 있고 모든 선물의 통합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샀으니까 상방 베팅했다라고 무조건 생각하는 거고 이것도 하방 베팅이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상품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 선물을 뭐 샀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주식 선물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보시기에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방으로 베팅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도 선물을 일부를 매도했지만 그 하방한 물량에 비해서 들어온 물량 자체가 여전히 크고 기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작습니다. 다른 날보다는 작기 때문에 보합권을 갖다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대차를 갖다가 어제도 주가가 올랐는데 상환을 했었죠. 상당히 많이 상환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를 갖다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했었고 대차 금액 같은 경우도 상환을 많이 해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주가가 오르면 이 금액은 당연히 오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차 잔고는 당연히 오르는 건데 그에 비해 상환한 숫자도 많고 상환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어쨌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 그럼 오늘은 갭이 상승했으니까 갭 상승해서 얘네가 내리려고 하면 갭 상승했을 때 대차를 갖다가 했겠죠. 그러면 대차는 오늘은 보합권이긴 하지만 대차는 증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차 잔고가 많이 증가했느냐 적게 증가했느냐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아마도 조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 안 드린 게 뭐가 있었나요? 제가 이것저것 좀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설명을 하면 설명이 조금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는 다 설명해 드린 거고 그럼 내일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저는 내린다보다는 오른다에 이제 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이게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면 사실상 출금을 하려면 내일 만약에 돈을 출금하려면 수요일날 매도를 했어야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 자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 되면 일단 팔아요. 금요일이 되면.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빠졌었기 때문에 그동안 2월달을 보면은 1월달에 주가가 오르면 2월달에는 주가가 빠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에는 조금 매도세가 강한데 빠질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도 기관이랑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지 않으면 주가는 안 빠집니다. 기관이랑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받쳐주는데 주가가 내린다. 그건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그건 조종이에요. 근데 기관이랑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 매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데 개인들이 계속 사들인다. 그럼 주가는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사는데 나는 파는데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라는 거죠. 전체적인. 어차피 제 방송을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주식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개인들이 매도가 있다. 그럼 주가는 안 밀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 주가는 그냥 안 밀려요. 근데 그 매수 주체가 기관이나 외국인 중에 누군가 하나 세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세게 들어오는 주체를 보면 돼요. 항상 옵션이나 선물을 볼 때는 옵션 같은 경우 볼 때 세게 들어오는 주체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지를 이거는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힘이 더 좋죠. 뭐 이런 것들. 개인들 같은 경우 콜옵션 매도했잖아요. 마이너스로다가 강하게. 그리고 풋옵션은 상방으로다가 이렇게 똑같이 이게 이제 양매도 양매수로다가 보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해지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양매수라든지 양매도를 해가지고 변동성을 좀 키우거나 아니면 해지거래, 차익거래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을 쓸 돈도 없고 그런 방법을 쓰지를 못합니다. 풋이면 풋, 콜이면 콜 대부분 뭐 비중을 나눠서 조금씩은 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는 방향으로 베팅이 돼 개인들도 먹는 사람은 먹습니다. 개인들도 먹는 사람은 먹고 다른 사람은 따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말자라는 거죠. 전체적인 평균치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균치상으로다가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으면 주가는 쉽게 빠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에를 보면 그냥 2월달이 되면 빠졌으니까 빠진다. 2008년 10월달에 빠졌으니까 2018년 10년 주기로 오는 2018년 10월달에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때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할지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전에 수급 흐름이 이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 8월달, 9월달에 보면 주가는 이제 내릴 거라 매도만 하시면 됩니다. 매도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매도만 했습니다. 근데 저도 폭락장을 먹으면서 그거를 갖다가 다 견뎌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다 복구를 한 그런 지금 상황인데 내려갈 때 이랬단 말이에요. 내려갈 때 그래도 조금 내려가다 말겠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눈에는 분명히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주식의 비중을 갖다가 줄이긴 줄였는데 더 줄였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좀 덜 줄였기 때문에 손해폭은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도 손해보는데 일조를 했죠.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수익 났던 거를 갖다가 고스란히 그냥 하락하면서 거의 다 반납을 했다가 다시 수익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는 갖다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팔아야 되는데 이미 팔기에 내가 선택이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걸 손절을 치고 더 밑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확신을 하면 당연히 거기서 파는 건데, 확신할 수 없는 그림들이 나오고 확신할 수 없는 수급들이 자꾸 유인하는 수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 수급을 쉽게 바꾸거나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미리미리 대응하는 거예요. 제가 오르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도 계속 팔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그 변수에 의해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 보여도 대처가 안 되게 빨리 떨어지거나 개파락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그렇게 매도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겪어보신 분 알 거예요. 그거 안 샀으면 되지. 근데 이미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왜 앞에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은 매수 매도 약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으로는 칠판 보시면 신규 매수 한국타이어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 포스코엔테 요거 2차전지랑 전기차 관련주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화학주로다가 해서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와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2년 만에 거래하는 겁니다. 제가 한 2년 만에 한국타이어 매수를 했는데, 요게 계속 보이고 화학주들 전체적으로다가 흐름이 나왔을 때 뭐 장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롱인더라든지 뭐 효성화학이라든지 한국타이어에서 순위를 정해놓고 매수를 다 걸었습니다. 근데 매수가 된 종목이 그냥 한국타이어였던 겁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용평리조트 어제 시간으로다가 제가 일부 매도한다 그랬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근데 대박이 났죠. 용평리조트가 대박이 나면서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다가 점상을 쳐버리는 바람에 제가 시작해서 일부 물량을 또 상한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상한가 점상으로 마감을 하면 내일 또 뜨잖아요. 그러니까 또 팔아야죠. 이제 이거는 사는 종목은 아니고 팔기만 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 이제 또 2연상 치고 그러면 또 따라오시는 분들 꼭 있어요. 그러면 물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못 잡았으면 그냥 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팔아서 어제 시간이라도 팔아서 10% 수익 챙겨놓은 거고, 지금 상한가 쳐서 이틀 만에 30%가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제 평단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안 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 2% 수익에서는 잘 매도를 안 합니다. 왜냐면 분산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상황에서 그거 팔아갖고 조금 남겨서 또 사놓으면 수수료만 버리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권이 최소한 5% 이상은 나와야 그때부터 매도를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제가 수익이 뭐 1, 2% 아니면 3%도 매도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손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손절 같은 경우도 뭐 한 10% 그냥 안 팝니다, 저는. 더 다시 살 자리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떨어지고 있을 때 자리를 보고 사는 거지 그냥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니까, 제가 사놨는데 떨어진다 근데 안 사요, 그러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거고, 일정 기간 지나고 지점에서 매수를 겁니다. 근데 그 기간 안에 매수가 안 되면 그냥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인 종목이 있어요. 마이너스 10% 쪽이 있는데 맥점이 나와서 매수를 걸어요.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겠죠, 저도. 잡히면 좋은데 안 잡히고 그냥 올라가죠. 그러면 본전쯤 왔을 때 제가 샀으면 수익인데 만약에 못 사서 그냥 올라왔어요. 그럼 본전에서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못 산 거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난 거지, 샀으면 수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이 그냥 매도로 다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라내는 방식은, 그러면 잘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더 위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내려오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사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수익을 조금 더 작게 먹고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추매, 그리고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분할 매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 할 자리가 있는 데서는 그냥 분할 매도 하는 거고, 더 올라갈 것도 물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확률을 갖다 보고선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조금 더 주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